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바로 오늘 오후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정경심 교수의 5년간 자산 관리를 해온 그 김경록 그 프라이빗 뱅커, PB라고 부를게요. PB의 실명과 목소리까지 까고 유시민 이사장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라서 뭐라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자료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 내용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그 알라뷰 내용을 좀 따왔습니다. 알라뷰 내용을 좀 따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게 이제 KBS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KBS랑 인터뷰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KBS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김경록 PB가 지난 9월 10일에 KBS 법조팀장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 컴퓨터 메신저 창에 KBS랑 인터뷰한 내용이 떠 있고 그 인터뷰했던데 이걸 털어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이거는 인권이고 뭐고 팩트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검찰과 언론은 그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들이 어떤 걸 꼭 파야 될 내용을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하고 검찰이 지금 매우 밀접하게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이 먹고 사는 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인권이 탄압되건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막 반응을 불러일으켜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밀고 나가게끔 만들어준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검언 유착이라고 하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데 말 그대로 언론사가 본인들이 막 직접 취재를 한다던가 어떤 내용을 막 진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법조팀 조태음이라는 기자라고 하는데 아까 내용이 나왔던 그 법조팀장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진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김경록 PB는 조범동이 애초에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 친척이라서 세게는 말을 못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라고 놓고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는 실소유주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400만 원 그 고문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 진짜 조범동이 와서 영어를 봐달라고 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조범동이 그 정경심 교수님한테 영어를 이제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애초에 조범동의 관심은 그 영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애초에 관심은 뭐냐면 그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뭔가 이제 나 이런 사람이 뒤에 있다. 뭐 약간 이런 뭐 그런 거를 하려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 내용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 막 생각도 했다고 하고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걸 없애려고 했으면 김경록 씨 본인이 할 수 있었을 거다. 시간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짝짝꿍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정경심 그 교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사업이니까 이제 잘 해달라 하는 그러니까 본질이 그 이런 아까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왔다가 가면 직원들한테는 민정수석 부인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그 정경심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조범동 씨가 네, 진짜 악랄한 사기꾼이죠. 피해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증거 인멸해줘서 고맙다도 가짜뉴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퇴근해서 그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2014년도부터 항상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인사성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지금 조국 장관이 됐죠. 근데 이걸 얘기한 걸 멋대로 그 기자들이 일부 발췌를 하더니 이걸 갖다 중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방어권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기자한테 가면서 왜곡 보도가 진짜 전국에 중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처음에는 뭐 조국 장관이 그 고맙다고 했다라고 시작해서 뭐 PC를 교체해서 고맙다고 했다. 뭐 증거 인멸해서 고맙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라서 본인이 연락도 좀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 받으면 처음에 한 기자가 쓰고 나머지 그 다음 2명, 3명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따라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본질은 간단하죠. 그냥 인사성 바른 사람이란 겁니다. 조국 장관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김경록 PB님한테는 진짜 좀 죄송한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게 그 바로 하태경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국정농단처럼 이걸 보고 고영태 씨처럼 몰고 가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진짜 제일 감이 없고 가서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열불 터져서 직접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막 몰아가는 건 정경심 교수나 뭐 김경록 PB나 심지어 검찰도 다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과거의 교수일 때 이야기인데 이걸 갖고 마치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 것도 어이가 없고 내부 고발자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리고 김경록 PB도 본인이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오죽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으면 김경록 PB가 상처가 많았어요. 보니까. 왜냐면 당연할 게 언론을 믿고 진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검찰 조사도 한 120시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심지어 그걸 갖다가 보도를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검찰한테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죽 열받아갖고 이제 언론의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 유시민 이사장께 직접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반적인 내용도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그 사실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전부 다 풀지 않고 극히 일부만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일부만 공유를 한 건데 뭐 녹취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또 오프 더 레코드인 내용도 있다고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이걸 유동적으로 패를 꺼내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 가진 패를 사실 다 줘버리면 안 되죠. 지금 다 오픈하면 안 되고 일부만 오픈해야 상대가 이제 그 뭘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약간 지금 되게 후달린 상황일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직접 발벗고 거의 기자처럼 지금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헌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그 김경록 PB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시민 작가께서 이사장께서 그 약간 출구를 열어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릴레오 증언을 통해서 그 받게 될 그 김경록 PB와 여태까지 본인이 그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때 느꼈을 김경록 PB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봐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특수부검사들이 조사해서 그런 보고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출구를 열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KBS도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방송에서 KBS 전체라기보단 그 사회보도 법조팀장의 그쪽의 문제로 일단 특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조팀장부터 잘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쪽 법조팀부터 좀 처벌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웃긴 게 오늘 KBS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게 거의 자백 수준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